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인생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저도 적지 않게 놀랐는데 정말입니다. 실제로 삶에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영어를 잘 못했기에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못하면 외국인이 말을 걸어올 때 곤란해지잖아 라는 말을 듣곤 했는데,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에게는 여태껏 외국인이 말을 걸어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수학 문제도 못 풀면 앞으로 곤란해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산기가 있으니 아무것도 곤란할 게 없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곤경에 처할 일이 없죠.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이런 경우 대부분 곤란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자신을 한 단계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기회를 주었음을 뜻하니까요. 귀인에겐 정이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고생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왕비가 있었죠. 이 왕비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을 치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두고 매정하다고 여기지만 마리 앙뚜아네트는 끼니를 굶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즉 당사자는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뱉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녀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하면 때로는 고생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인간은 반드시 고생을 해봐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움을 얻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고 행복을 깨달아갑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자신이 직접 행동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로부터 배우고 스스로를 개선시키고 다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곤란한 일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문제를 극복하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고생을 사서 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고생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젊었을 때는 고생을 사서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하는데 고생 따윈 필요 없다.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고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저 역시 힘들게 고생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고생하지 않고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죠. 고생을 사서 하라고요. 고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한번 고생이라는 것을 팔아보고 싶네요. 그런데 저는 고생을 한 적이 없으니 팔 수도 없네요. 아는 분께는 좀 싸게 드리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고요.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놀랍니다. 거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이군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저는 개의치 않아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르다는 차원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였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 종종 어른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고생담을 나누곤 했는데 저는 곁에서 엿들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체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 고생을 하고 있더군요.
쓸데없이 자기 과시를 한다든가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든가 혹은 자신이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말이죠. 반면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하나같이 자신이 잘하는 일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란 결국 자신에게 쉬운 일을 뜻합니다. 그러니 고생 따위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에는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고생담을 말해야 한다는 풍조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고생담 중에는 어렸을 적에 전쟁이 터져서 이러이러한 고생을 했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은데 괜한 시비를 걸어서 죄송하지만 그럼 전쟁 중에 고생을 안 한 사람도 있답니까? 허허. 정작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면 고생을 해서 잘 된 게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고생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힘겹게 고생해서 출세한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한 것이냐고요? 그건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택했기 때문에 출세한 게 아니고요. 예컨대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값이 치솟아 부자가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공하기 위해 꼭 고생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넌 복도에 나가 서 있어 라고 말하죠. 만약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겠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을 고치기만 하면 고생은 사라집니다. 원래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 수 있는가 하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납세 순위 1위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았고요.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자가 되고 싶기는 했지만 납세 순위 1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고요.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요. 나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가 대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주는 경우에나 해당되는 말이죠. 실제로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 돈이 충분히 많으면 행복한가? 라고 묻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고요. 예를 들어 일이 너무 싫어서 회사에 있는 시간이 짜증난다면 퇴근하고 술을 마셔도 행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있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역시 행복하지 않을 거고요. 따라서 행복이라는 것은 자동차에 달린 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4개 바퀴 중 어느 한 개라도 펑하고 펑크가 나면 그 차는 달릴 수 없는 이치와도 같죠. 그러나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 또한 물론 다를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난 샤넬백만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해도 손가락질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 1,000원짜리 싸구려 가방을 맨다 해도 전혀 상관없죠. 굳이 비싼 돈 주고 샤넬백을 사지 않아도 행복하니까요. 저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비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행복은 어디까지나 각자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저 참고만 하시고 각자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행복을 찾기 힘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책을 읽어보세요. 책에 모든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이럴 때 정말 큰 도움이 되죠. 열심히 여러 종류의 책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진정한 행복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려 하면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어느 영주는 100만 섬의 쌀을 가진 엄청난 부자였다고 하지만
그 100만 섬이나 되는 쌀을 영주 혼자서 다 먹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100만 섬의 쌀로 자신의 가족, 부하,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까지 부양했던 것이죠. 물론 건축물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비용도 들었겠지만 예전부터 저는 이런 말을 곧잘 들어왔습니다. 사이토 씨는 돈이 많아서 참 좋겠네요. 그런데 이 말 뒤에는 늘 어색한 침묵이 남습니다. 그 침묵에는 아마도 하지만 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단 말입니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손님들이 우리 회사의 상품을 많이 사주신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 저는 행복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인이에요. 그리고 상인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하죠. 생선 가게에는 생선이 많아야 하고 야채 가게에는 야채가 많아야 하듯이 말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재료를 구입하든 전단지를 돌리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돈이 들게 마련이고요. 또 거래처에 제때 돈을 줄 수 있으려면 안정된 경영을 해야 하죠. 그래서 저에게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돈이 많으니까 참 좋겠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순간 말문이 막히곤 합니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많은 돈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 가정집이 야채 가게를 차릴 수 있을 만큼 많은 야채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온 집안에 야채가 널려 있어 지나다니는 것조차 불편한 생활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많은 야채를 다 먹기도 힘들 겁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그저 냉장고에 들어갈 정도의 야채만 있어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양쯔강에는 수달이 사는데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수달은 양쯔강의 모든 물을 다 마시려고 덤비지 않는다. 당연한 말이죠. 만약 그런 짓을 했다가는 배가 터져 죽어버릴 테니까요. 수달은 자기가 마실 수 있는 만큼의 물만 마시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포함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많이 얻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을 받는 법이죠. 저는 뭐든지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이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슬픔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우울함이 날아갑니다. 사실 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죠. 예전에 제 친구 한 명이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는데 당시 저는 거의 매일같이 그 친구를 한국 음식점에 데려갔는데 철판 위에 갈비를 굽던 그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땀에 젖어 번들거리는 이마에 행복한 표정으로 고기를 쉴 새 없이 먹어대면서 아줌마 여기 갈매기살 추가요 라고 외치더군요. 이 친구가 정말 우울증에 걸린 게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이 친구는 저와 함께 며칠간 그 가게를 들락거리다가 어느새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나았을까요? 그건 어울리지 않는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행복한 표정으로 갈비를 뜯어먹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환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다 보니 저절로 병이 나은 게 아닐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믿든 말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인 건 사실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도 웃게 만들면 면역력이 올라가 암 퇴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웃음이 암을 퇴치하는지를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골치 아프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 환자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해서가 아닐 듯 싶습니다. 암이라는 중병에 걸린 환자가 큰 소리로 웃는 건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물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이 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병에 걸렸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겠죠.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 외에도 꼭 해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순하단 말이야?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테죠. 하지만 해답은 늘 단순합니다. 단순한 게 최고 아닌가요? 옛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를 식히면 불같은 더위도 견딜 수 있다. 몸과 마음과 기술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죠.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 이게 도통 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그저 나는 운이 좋다, 운이 좋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운이 좋다고 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우울한 사람이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어두운 표정으로 이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또한 우울함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셈입니다. 저의 제자들도 원래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말의 위력을 가르쳤더니 모두 자신의 회사를 가지게 되었고 사업에도 성공하여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의 입장이라 해도 절대로 안 믿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 이때도 나는 정상인이구나,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여러 일을 겪게 되지만 어떤 말을 내뱉은 다음에 말끝에 꼭 운이 좋다라는 말을 붙여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오네 라고 말했다면 그러고 나서 바로 하지만 난 운이 좋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게 뭐가 운이 좋은 거냐고요? 그런 것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운이 좋아 라고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따질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이 운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게 좋습니다. 불안함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안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기 싫은 분은 믿지 않아도 괜찮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사견일 뿐이니 꼭 이 말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왜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인간은 원래 불안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의 총리가 되든 엄청난 부자가 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불안은 늘 따라다닙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는 바로 이 세상을 떠났을 때겠죠. 삶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갈 때야 비로소 삶은 완전한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연금 제도가 불안하다는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다는 사람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하면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사람도 많아진 듯 싶고요. 하지만 이런 것은 고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저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자포자기 상태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라는 것이냐 하면 인간이란 원래 불안한 존재이며 살아있는 동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불안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불안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재미있는 것은 불안한 게 정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의외로 불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없앨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면 괜히 무리하게 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되죠. 아무리 그게 고통스러워도 없앨 수 없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싫다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찾아오고요. 따라서 불안을 무작정 싫어하지 말고 즐겨보세요. 그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즐겨보는 겁니다. 그저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어.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운이 좋다.